1720년대 파리, 한 여성이 며칠째 거리를 배회하고 있었습니다. 이 여성은 한 남성을 찾고 있었는데 그 남성을 위해 스스로의 목숨을 바칠 준비도 되어 있었습니다. 여성이 찾던 남성의 이름은 존 로우였는데 그는 이때 프랑스의 경제를 총괄하는 자리에 올라 프랑스 최고의 실세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성이 로우를 애타게 찾던 이유는 로우가 일명 미시시피 주식이라 불리는 당대 프랑스에서 가장 핫한 주식을 관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며칠간의 방황 끝에 로우를 거리에서 발견한 여성은 타고 있던 마차의 운전사에게 로우의 관심을 끌기 위해 사고를 일으키라고 주문했고, 이 말을 들은 운전사는 그대로 돌진해 로우 주변의 지역물에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마차가 뒤집어지고 여성이 울음을 터뜨리자 놀란 로우는 여성에게 다가와 위로의 차원에서 주식 증서를 선물해 주었습니다. 이로써 여성의 목적은 달성되었습니다. 1720년대 파리에서 이런 광경은 낯선 것이 아니었습니다. 당대의 기록에 따르면 프랑스 나라 전체가 미시시피 주식을 구하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었고, 일반인만이 아니라 귀족과 각종 영주, 심지어 성직자들마저 어떻게든 주식을 구하기 위해 로우에게 접근했습니다. 심지어 그의 집 앞에 숙소를 차리고 떠나지 않는 이들까지 등장해 군대가 동원되어 이를 해산해야 했습니다. 갑자기 등장한 존 로우는 순식간에 프랑스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이 되었다. 어떤 왕도 그와 같은 아부를 받지는 못했다라는 평가가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렇다면 존 로우는 도대체 어떤 인물이었기에 전 프랑스가 그에게 열광한 것이었을까요? 존 로우는 1671년 스코틀랜드 에든버러에서 일반적인 수공업자의 아들로 태어나 부모의 영향으로 어릴 때부터 돈의 중요성을 배웠습니다. 몸매가 슬림했으며 아름다운 입을 가지고 있다라는 주변인의 평가를 들은 그는 성인이 되자 곧 런던으로 이주해 낮에는 도박을 하고 밤에는 도시의 여성들과 만남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3살에 불과했을 때 한 여성을 두고 다른 남성과 결투를 벌이기까지 했습니다. 로우는 결투에서는 승리했지만 칼을 가지고 다른 남성의 복부를 찔렀기 때문에 재판을 받아야 했고 결과적으로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사교 생활을 하면서 친해진 부유한 친구들 덕분에 감옥에서 도주할 수 있었던 그는 곧 고향 스코틀랜드로 돌아간 다음 파리로 이주했습니다. 파리에서도 이전의 생활은 계속되었고, 로우는 곧 카트린이라는 한 부유층 유부녀를 자신에게 빠지게 해 스스로 이혼까지 하게 만든 후 함께 유럽을 여행했습니다. 이탈리아에서는 도박을 통해 큰 돈을 벌었는데 돈을 빼앗을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멍청한 이들을 찾아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여행을 하고 도박을 하면서 로우는 기묘하게도 곧 경제 그 자체에 대해서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독학으로 경제를 공부한 그는 1705년에는 아예 무역과 돈에 관한 관찰이라는 책을 집필하기까지 했습니다. 그의 주장은 당대로서는 파격적인 것이었습니다. 시중에 더 많은 돈이 유통될수록 경제가 활성화되어 더 많은 무역이 이루어질 것이고 이자율도 낮아질 것이라는 게 그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는 이를 위해 인위적으로 시중에 더 많은 돈을 유통해야 하며 동전으로 유통되던 돈을 종이화폐로 대체해야 한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스스로를 경제 전문가라고 소개한 그는 유럽의 여러 나라 정부들에 자신의 주장을 전달했지만 세 차례 거부당한 끝에 1715년 태양왕 루이 14세의 부름을 받아 프랑스로 돌아왔습니다. 물론 루이 14세가 그의 주장에 관심을 가지게 된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수차례의 전쟁, 궁정에서의 부패, 그리고 여러 차례의 정책 실패로 루이 14세의 치하에서 프랑스 정부는 막대한 빚을 지게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따라서 이자율을 낮출 수 있다는 로우의 주장은 루이 14세의 입맛에 딱 맞아떨어졌습니다. 그러나 루이 14세는 로우를 부르고 얼마 지나지 않아 사망해버렸고 루이 15세가 아직 5살에 불과했기 때문에 필립 2세라는 인물이 섭정으로 통치를 담당했습니다. 그런데 필립 2세는 이전에 사교 활동을 하면서 로우와 이미 가까운 친구가 된 상태였고 곧 이때 쌓은 친분으로 그를 중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로우는 의기양양한 채로 필립 2세에게 프랑스의 모든 경제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자신이 은행을 만들어 종이화폐를 찍어내고 이전의 국가 채무를 떠안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 정부에서 지불해야 하는 돈도 감당할 수 있고 심지어 경제 활성화도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주장으로 실제 은행의 책임자가 된 그는 한 걸음 더 나아가 1717년에는 미시시피 회사를 설립하고 이를 통해 북아메리카 대륙의 루이지애나 지역에서의 무역 독점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시중에는 루이지애나에 상상하지 못하는 양의 금이 있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고 곧 프랑스인들은 홀린 것처럼 미시시피 회사의 주식을 매수하기 시작했습니다. 돈이 없는 여성들은 성을 판매해 주식을 구하기까지 했고 귀족과 영주들도 스스로의 땅을 팔았습니다. 프랑스인들의 눈에는 지금 주식 말고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 같다라는 기록은 이때 파리의 풍경을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존 로우는 곧 프랑스인들 사이에서 최고의 대우를 받기 시작했고 1720년에는 공식적으로 프랑스의 재정 및 금융을 총괄하는 최고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심지어 잠시 동안은 로우의 주장이 맞아떨어지는 것처럼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무역이 활발해지면서 경제가 활성화되었고 세수가 증대되었습니다. 미시시피 회사의 주식 한 주는 처음에 500리브르였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10,000리브르까지 가격이 올랐습니다. 프랑스어에서 백만장자라는 말이 등장한 것도 이때였습니다. 그러나 프랑스인들은 근본적인 문제를 모르고 있었는데 첫 번째로는 루이지애나에는 전혀 금이 없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미시시피 회사에서 주식 판매로 벌어들인 돈이 금을 찾기 위해 투자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채무를 갚기 위해 쓰이고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 왕실 인사가 자신이 가지고 있던 돈을 금으로 바꾸려고 하자 큰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여태까지 로우의 주장대로 돈을 계속 찍어냈기 때문에 시중에는 많은 양의 화폐가 유통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루이지애나에서 금이 유입되기 때문에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화폐를 원할 경우 언제든지 시가로 금으로 바꿀 수 있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왕실 인사가 자신의 화폐를 막상 마차 3대가 필요한 양의 금으로 바꾸려고 하자 필립 2세가 직접 개입해서 그에게 자제해달라고 부탁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소문은 곧 급속도로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종이화폐가 아무런 가치가 없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빠진 사람들은 곧 너도 어떻게든 종이화폐를 금으로 바꾸려고 했습니다. 사람들의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로우는 거지들에게 삽을 들고 파리 시내에 행진하게끔 만들었는데 보는 이들로 하여금 이들이 금을 캐기 위해 루이지애나로 떠날 예정이라는 인식을 심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런 꼼수가 통하지 않자 1인당 보유할 수 있는 금의 양을 제한했고 금과 은의 사적인 판매, 심지어 진주와 같은 귀금속의 착용마저 금지했습니다. 게다가 일종의 자사주 매입을 통해 미시시피 회사의 주식 가격을 유지시키려고도 했습니다. 당연히 이는 성공할 수 없었고 곧 파리에서는 모든 재산을 잃은 사람들이 스스로의 목숨을 끊거나 로우를 처벌하라며 거리에서 시위를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로우는 곧 가지고 있던 재산을 제대로 처분하지도 못한 채 프랑스를 떠나 브뤼셀로 도주해야 했습니다. 로우는 프랑스뿐만 아니라 유럽 전역의 금융가들로부터 약 670만 리브르의 빚을 진 상태였기 때문에 그의 여생은 쉽지 않았습니다. 빚을 갚기 위해 그가 선택한 방법은 젊을 때와 마찬가지로 도박이었습니다. 그는 브뤼셀, 런던, 그리고 마지막에는 베네치아에서 도박을 벌이며 돈을 갖고자 했지만 이전과 같은 성공은 거두지 못했고 결국 1729년에 사망했습니다. 당대에도 그리고 오늘날의 시선으로도 많은 이들이 로우를 단순한 사기꾼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시간이 지나며 많은 경제학자들은 로우가 이후 경제사에서 벌어질 많은 일들을 미리 보여줬다고 평가합니다. 1971년 미국에서 브레튼 우즈 체제를 사실상 버리며 달러를 일방적으로 금으로 바꿔주던 것을 포기한 것이나 통화량의 증가와 이자율의 하락을 통한 경제 활성화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물론 이것이 실제 경제에 기반한 것이 아니라 존재하지 않는 루이지애나의 금광의 토대를 둔 것에 로우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게다가 금으로 더 이상 화폐를 바꿔주지 못할 때 이것이 시장에서 어떠한 신뢰 상실로 이어질지에 대한 경험도 당시로서는 없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로우는 개인의 차원에서 보자면 도박꾼의 사기꾼이었지만 그가 벌인 일들은 경제사의 측면에서 본다면 현대 경제학의 등장을 서서히 예견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